비건 먼지 비건 토크 2부. 오늘은 저희들의 비건 일상을 딥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사실 오늘의 주제는 비건으로 살면서 얼마나 자주 실패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비건 먼지 유튜브 초창기에 했던 주제랑도 비슷한데요. 얼마나 우리가 불완전한지, 그렇지만 완벽하려고 노력하고 또 어떻게 실패하게 되는지를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 성분표를 읽었을 때 화학 성분들이 많잖아요. 뭐 진짜 이것이 한국어로 적혀 있지만 이게 한국어가 아니라 무슨 그냥 유기화 합물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비건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 성분들, 예를 대표적인 게 설탕이 있죠. 근데 그 설탕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만든 것들 중에서는 그 설탕을 더 하얗게 보이게 하려고 소의 뼈가루를 태워가지고 하얗게 만든 탄화골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섞어서 만드는 설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수입해서 쓰는 곳들은 그 설탕이라고만 쓰여져 있으니까 그쵸. 이게 쇠고기 뭐 알러지 표시 이런 건 안 써져 있는 거죠. 그런 미량의 성분들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네, 또 비슷한 게 저는 혼합제제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첨가물, 정말 아예 그냥 성분표에 첨가물 몇 번 막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혼합제제 3, 혼합제제 2, 막 그리고 무슨 향 나는 거, 뭐 소고기 향 나는 뭐 무슨 향, 닭고기 향 혼합 어쩌고. 근데 그렇게 적는 게 합법인가 싶을 정도로 사실 저도 비건이 되기 전까지는 제가 먹고 있는 걸 성분표를 본 적이 없는데 비건 되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방금 삐삐삐디가 얘기한 것처럼 설탕에도 이게 들어가 있다고? 너도 충격이었고. 굉장히 이게 보기에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비건들이나 비건 크리에이터 분들이 감사하게도 제조사에 많이 연락도 해주시고 그런 걸 모아서 올려주시는 계정 되게 많거든요. 근데 또 연락을 하면은 대응을 잘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잘 모른다 라든지 아니면 정확히 게재해주지 않거나, 또 정말 황당한 경우는 확인을 했는데 제품을 업데이트해서는 또 성분이 바뀌는 거죠. 저희가 알 수가 없게. 그때그때마다 비건인지 아닌지를 계속 문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거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계속 봐야 되고, 애초에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성분의 음식들이 유통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거를 비건이 아닌 분들도 그냥 이게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전혀 모른 채로 먹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회가 아닌가. 이미 먹거리가 위기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저는 코치닐 색소라는 것을 비건이 되고 나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코치닐이라는 것은 이제 작은 벌레인데 그 벌레가 붉은 염료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아, 그 딸기 우유 그거. 네. 예. 그런 식으로 색상을 낼 때 사용되는 건데 이런 것도 알러지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고, 비타민 D3 이런 것도 사실 비건이 되고 나서 외운 거거든요. 맞아요. 이것은 논비건 성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 비건이 되고 나서 외워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사실 계속 더더더더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데에서 한계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그 비타민 D3, 비타민 D 이거 정말 전혀 몰랐어서 처음에는 비건 된 직후에는 그냥 두유를 사 먹었거든요, 이것저것. 왜냐면 두유 뒤에 알러지 표시 성분의 우유나 다른 이제 동물성 성분이 안 써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식물성이겠지라고 했는데, 그 동물성 유래 성분은 동물성이 아니라서 알러지 표시 성분이 기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건들이 알러지 표시 성분상 동물성이 없다고 해도 이거를 비건 추정이라고 말하거나 비건일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라고 하는 이유가 정확히 비건인지 알 수가 없고, 사실 마음 제일 편한 거는 식물성 제품이면은 비건 인증을 받아주시거나 아니면은 동물성 성분이 없다고 기재가 되는 게 의무화되면은 굉장히 편하게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든 뭐 비건들이든 채식을 지향하는 모든 분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기재가 안 되는 건 거죠. 이게 비타민 D3 말고도 가스오부시나 멸치, 막 연어, 그리고 막 또 뭐지 미량인 경우에도 다. 아니요. 그거는 알러지 성분에 안 떠요. 안 뜨는 가스오부시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미량이라 그렇다고 되긴 했었는데. 아니 성분표에는 가스오부시 적혀 있어도 알레르기 표시 물질에는 안 떠가지고, 그래서 논비건임에도 불구하고 꿀도 마찬가지고. 맞아, 꿀도 안 써 있죠. 꿀은. 근데 꿀은 좀 약간 자랑하듯이 볼드 쳐놓더라고요. 그래서 사양 벌꿀, 우리는 좋은 재료 썼다 이런 식으로 볼드해 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쉽게 찾을
걸을 수 있게 편하게.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알레르기 성분표만 봤을 때 우리가 100% 걸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실패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이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게 이 방금 성분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에서 연결돼서 비건들마다도 그냥 내가 모르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명확히 동물성이 없거나 내가 아는 성분상으로는 이게 식물성인 것 같아 하면 먹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비건 지향인 분들은 절대 먹지 않거나 혹은 팜유 아니면 특정 비건 그러니까 동물 유래 성분이나 동물 착취해서 만들었을 것 같은 식물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먹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건 지향이라고 해도 비건 지향끼리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참 이게 사실 논비건 분들, 비건 지향 안 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비건 다 똑같은 거 먹는 거 아니야 하는데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비건을 쓰신 김한민 작가도 본인 책에 그렇게 쓰셨어요. 본인은 멸치 액젓이 들어간 김치는 먹는다. 근데 그쵸. 그랬을 때 자기는 98% 비건이라고 생각한다. 했을 때 그분은 비건 지향인이신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한국에서 비건 지향이라는 것을 쓰는 것도 좀 기준이 좀 다채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이 김치 정도는 먹기 때문에 본인을 페스코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 맞아요. 그거 말고는 진짜 전부 다 비건 지향으로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해산물까지는 먹는 거다 이것은 해서 오히려 단호한 어조로 페스코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같은 페스코라고 하셔도 너무 다른 거죠. 어떤 페스코 분은 정말 맵기 해산물 드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거의 비건 지향을 하시는데 간간히 그러니까 못 피하거나 비건 김치가 없을 때 대체제로 기건 김치도 먹는 정도의 페스코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끼리도 이게 비건 제일 좋은 건 그래서 엄격한 비건 다 같이 먹는 것인데 그게 그분들도 그렇게 대체해서 먹거나 비건 완벽한 비건이 안 되는 이유는 환경상 비건 김치가 부족하고 비건으로 다 못 먹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나 액젓이 들어간 걸 먹고 싶어 해서 먹는 게 아니고 액젓이 들어간 음식을 피하고서는 도저히 사회생활이나 내가 식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약간 합의를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게 한편은 또 속상하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해외에서 들어온 개념이잖아요. 비건이라는 거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채식이라는 개념이 전 세계에나 있지만 비건이라는 것의 기준 자체는 저는 해외에서 들여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팜유도 비논비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정한 것 자체가 서구 사회이기 때문에 그 팜유를 소비하고 생산 과정에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금 배제한 것 역시 서구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그 서구 사회는 되게 비건 프렌들리한 문화잖아요. 이미. 여기보다 그렇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해외 가서 놀란 게 그러니까 비건 가게인 줄 알고 가서 비건인 거 아무거나 시켰는데 알고 보니 하나가 논비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논비건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이스트 성분 중에 하나가 성분이 어디에서 와서 이게 완벽한 비건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논비건이라 써놨다 할 정도로 되게 비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거예요. 근데 다른 빵집 가도 바게트에 이스트에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는 걸 아니까 바게트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이거 논비건이다 이스트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한국에서랑 되게 다른 이해도인 거잖아요. 논비건인 가게에서도 이스트가 논비건인 걸 알고 사용을 하는 거랑 한국에서는 그냥 계란, 버터, 우유 안 들어가면 이스트 써면 비건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건이라는 거 자체의 대중적인 이해도가 되게 다르다라는 생각을 그럴 때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얘랑 연결되는 게 또 비슷한 사건들이 한국에 계속 있었는데 그러니까 비건이 뭔지를 모르시니까 비건들이 근데 밖에 나가서 뭘 먹어야 하겠고 해서 제거식으로 많이 옵션을 뚫는 경우가 있잖아요. 흔히 저희가 뚫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래 논비건 식당인데 동물성 성분을 제거해서 따로 조리해 주실 수 있으면은 그거를 먹겠다 해서 이제 그 메뉴가 채식인 것 같아. 혹은 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야라고 저희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죠. 근데 그랬을 때 사실 이거 안 들어가요, 저거 안 들어가요 다 물어본다고 해도 아까 같이 설탕 아니면 조미료 정말 조금 넣은 조미료, 간장에 뭐가 들어가는지 혹은 뭘 추가로 넣었는데 그 추가로 된 게 뭔지 이런 걸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몇 번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좀 저는 이게 기억에 남는 사건이어서 제가 카레를 좋아하는데 그 분말 카레 중에서 일본에서 수입해서 다들 많이 먹는 그
좀 큐브로 되어 있는 분말 카레가 있어요. 저는 그게 비건인 줄 알고 먹었고 많은 비건들이 그게 비건인 줄 알고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탄화골분이 들어갔다는 거를 밝혀진 거죠. 그걸 누가 제조사에 확인을 일본어로 했는데 뭐 일본에서도 그게 알고 보니 여기서 사용된 설탕이 중간에 바뀌었는지 뭐 아무튼 제조사가 다시 그때 밝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전까지는 채식인 것 같아 라고 하다가 갑자기 설탕이 근데 아니네 라고 밝혀진 거예요. 근데 그거의 파장이 얼마나 컸냐면은 개인들도 비건인데 개인들이 그걸 사 먹는 경우도 있었고 비건 가게들이 카레 요리를 할 때 그 분말 카레를 이제 사와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 같이 이제 비건 식당이라고 걸고 요리를 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팔던 카레가 비건이 아니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야 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 누구도 잘못을 누가 했을까 정말 너무 속상한 일이었고 사실 구조 자체가 너무 동물을 착취하는 구조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낑겨서 우리는 근데 비건 지향을 하고 싶고 동물 성분 소비하고 싶지 않아라고 균열을 내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굉장히 약간 어려웠던 참 마음이 그런 사건이에요. 저도 집에 그 카레가 있었어가지고 마저 남은 건 다 먹었었거든요. 근데 먹으면서도 계속 맘 찝찝했죠. 내가 비건 또 실패했네? 이런 오늘 주제처럼 또 실패했구만 이러고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성분 자체도 뭔가 그 간장 다 내놔라 하기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가게 음식점 가서 막 우리가 부엌에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는 진짜 정말 앵그리 비건일 때는 막 그 소스표 달라고 해가지고 고추장 소스 이런 거 다 확인하고 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나중에 돼가면은 서서히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차라리 그냥 내가 도시락 싸다니고 말지. 막 뚫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냥 겨우 체크하는 정도가 다시 다 들어가냐. 이 정도 해물 육수 쓰냐 안 쓰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근데 진짜 느끼는 게 제가 얼마 전에도 또 뚫으려고 매생이 칼국수가 있는 집에 갔어요. 맹물로 조리해 주시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막 되냐 했더니 고기 같은 거 들어가냐라고 했더니 안 들어간대요. 근데 닭 육수는 쓴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닭을 그러니까 고기를 쓴다면 무슨 소육수만 고기 덩어리를 넣어야만 고기를 쓰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게 소통이 전까지 달라가지고 대화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가 안 들어가면 고기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닭 육수를 쓰는데 육수를 쓰는 것은 고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저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닭이 고기가 아닌가? 맞는데 그 서로 다른 거 또 비슷한 게 육수 안 들어가요 했는데 해물 육수 쓰는 경우 멸치 우린 거 좀 넣는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떡볶이집이 비건 추정이다 해서 먹었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나 멸치 우린 거 한 숟가락씩 넣는데 막 이렇게 나는 경우는 진짜 아니 그럼 넣으시는 거잖아. 근데 그분은 난 고기도 안 넣고 해물도 안 넣는데 그러니까 해물에도 안 속하는 거야 멸치는 그러면.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약간 좀 딴 얘기인데 저도 또 제거식으로 먹으러 갔다가 다 안 들어간대요. 그때는 이제 환경단체 일하고 있었을 텐데 같이 갔던 동료도 비건 지향인이었고 그래서 그분이 여기 비건으로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해서 갔는데 다 먹고 나서 새우 눈이 보인 거예요. 에? 새우 젖에 있는 그 새우 눈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른 채로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새우젓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는데 그 옆에서 다른 활동가분들이 저희를 말리시는 거예요. 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당했고 내가 지금 잘못 먹었고 지금 내가 알러지 있었으면 갑각류 막 새우 알러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막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건 사실 음식 영업적으로는 되게 큰 잘못을 한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걸 준 거니까. 근데 거기서 대해서 말리는 것 자체도 우리나라 문화가 얼마나 비건 지향인이 되게 많이 뭔가를 참아야 되는 뭔가 이해해줘야 되고 잘못 먹었을 때 관대해줘야 되는 이 정도면 됐지의 태도를 취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일화가 생각이 나네요. 네, 전 또 되게 또 분노했던 사건이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마라를 되게 좋아하고 마라탕 걸 좋아하는데, 저도 사실 건대나 지금 성수에 좀 많아졌는데 건대 그 밑에 있는 강남 이쪽에 되게 비건 볼모지 정말 볼모지였잖아요. 지금이야 조금 몇 개 생겼는데 한 4, 5년 전만 해도 거기에 먹을 게 그냥 김밥? 정말 김밥집 가가 다 빼고 김밥 한 줄 주세요. 이거 말고는 먹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양갱을 사 먹고 이랬거든요. 배고프면은. 그 정도로 먹을 게 없었는 시대에 친구 중에 한 명이 건대 마라탕집 중에 제거식 되는 데가 있다 해가지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갔어요. 저는 거기를 가는데 탕은 안 되고 육수를 넣으니까 샹궈는 된대요.
근데 실은 저희도 약간 안일했던 게 상거가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북쪽에도 있고 서울에 곳곳에 마라탕집 중에서 샹궈는 제 것식으로 맹물조리 되면 채수나 혹은 채식으로 해준다라는 게 저희도 학습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도 그런 곳인가 보다라고 그냥 어떤 마라를 쓰는지 뭐를 넣는지 이런 거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애들이 제 것식으로 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추천에도 그 지도 같은 데도 올라가고 했는데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알고 보니 어떤 분이 좀 더 꼼꼼한 분이었겠죠. 삐삐피디 같이 좀 꼼꼼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새로 비건을 돼서 더 알아보고 싶은 친구였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맛이 정말 달라가지고 저도 그때 지나고 맛이 달랐던 것 같아 이 생각을 하는데 다른 채식 마라샹궈집이랑 그분 찝찝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 어떤 마라 쓰시냐, 볼 수 있냐 병을 봤더니 그 동물성 들어가는 그 기름이 들어가는 그 마라를 썼던 거야. 그래가지고 다 같이 너무 분노하면서 아니 그럼 처음부터 아니라고 해주시면 그냥 넘어가는 거래.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고기 안 넣냐, 육수 안 넣냐, 고기 들어가는 마라 아니냐 했을 때 모르는 거였던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들도 그냥 이게 동물성인지 식물성인지가 이해도가 또 없으니까 플러스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손님들이 계속 오니까 그걸 먹으라고 와서 맨날 물어보면서 채식돼요? 채식돼가 먹으니까 된다 하면서 했던 거예요. 본인이 확인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믿고 먹어온 재방문을 계속 했던 비건들 입장에서 너무 이게 화가 난 일인 거죠. 다 속은 거니까. 근데 이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해외 같은 경우 혹은 식품위생법상 정확히 어떤 게 들어가는 성분을 고지하고 그거랑 다른 게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그거를 권리로서 어떻게 보면은 얘기를 하고 바꾸게 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잖아요, 저희한테. 이거 어디에 나는 그런 일 당하고도 이거 어디에 신고해야 돼? 나 분명 권리를 침해당했고 먹기 싫은 걸 먹었고 돈을 내고 원하지 않는 걸 구매를 했는데 이거를 어디 말할 데가 없고 신고할 데가 없고 고칠 수 있는가 그냥 그쪽에서는 몰랐네요 미안해요 하면 끝인 건 거죠. 저희는 그러면은 이거 비건 아니래 하고 다 같이 그냥 안 가는 걸로 끝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황당했던 경험이 생각이 나요. 다시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초반에 이렇게 성분표 하나하나 물어봤던 제가 좀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제 거식에는 한계가 있고 확실히 전체적인 사회 구조 내에서 비건에 대한 그 채식에 대한 알러지에 대한 좀 더 민감한 반응 같은 것들이 좀 있다면 왜냐면 해외에는 되게 알러지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되게 민감하고 특히 이제 서양인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글루텐 프리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신경 쓰고 땅콩 알러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신경 쓰는데 아시아인들은 워낙 모든 걸 다 먹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유당 불내증이 있어도 우유를 계속 마시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런 채식을 할 때 본인이 잘못 넣은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은 것 같아요. 먹어서 안 죽었는데 왜? 이런 느낌? 너무 공감을 하고 또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어떤 느낌인지 그냥 그거 먹는다고 큰일 난 거 아니야. 너는 계속 먹어왔다가 이제 안 먹기로 한 건데 그런 태도를 봤을 때 좀 진짜 많이 다르구나 인식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동시에 또 되게 이게 복합적인 게 저희도 엄청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스스로 검열해가고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완벽한 비건이라 생각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사회적인 어떤 관계 안에서 누가 뭘 딱 권할 때 그냥 진짜 고기 이런 건 아니어도 예를 들면 제일 약한 건 이런 건데 호두과자 이런 호두과자 논비건인 경우 많거든요. 근데 회사에 있을 때 막 누가 들고 와 호두과자 하나씩 먹으라고 그럼 그래서 하나 정도 가끔 먹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거 먹으면 비건 아닌 건데 이거 먹는 게 좋을까? 어차피 내 거 안 먹으면 이거는 다 이미 사왔고 버려지는 건데 생각을 하고 하니까 하나 먹거든요. 그냥 분위기상. 그렇게 먹고 나면 또 이렇게 사는 게 헐랭 비건이 되는 건데 하면 말아야지 하고 또 한참 안 먹다가 또 제가 알러지가 있는데 알러지 약이 제가 자주 먹는 그 제일 잘 드는 조그만 약이 있는데 지르텍? 그게 또 우유가 들어가요 사실. 근데 사실 알러지 약이랑 피부과 약 중에서 동물 실험 안 한 약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모든 피부과 약은 동물 실험을 한 약이고 동물 성분이 들어간 약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와 근데 이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완벽한 비건으로 살 수 있는긴 할 건가? 우리가 아무리 따지고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피하고 그 모두에게 다 맨날 거절. 그거 안 먹어 해도 완벽한 비건일 수 없는 사회인 것 같다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도 저희에게도 완벽한 비건인 거 맨날 요구를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가 예전에 매트리스가 비건이다라고 소개를 비건인 제품이 나왔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매트리스는 논비건이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 제품을 저희 집에 생기자마자 들여놓을 수도 없는 거고, 맞아요. 그런 거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이미 매일매일 실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 계속 바꿔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비건 되자마자 내가 쓰고 있던 논비건 제품들 다 버리면서 그것도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일단 내가 쓰던 건 다 버리고 나서 쓰고 나서 비건으로 바꾸는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과도기적인 시기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 집에는 논비건인 옷들이 있고 저도 구두가 있고 구두가 다 떨어질 때까지 신어야지. 그럼 갑자기 내가 비건 됐으니까 모든 가죽 구두는 버릴 거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따지는 분들이 좀 있다는 거를 저도 비건 유튜브 하면서 혹은 다른 비건 콘텐츠 만드는 분들 댓글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맞아요. 사실 저희만 해도 비건 유튜브 벌써 한 5년 해왔는데 악플 달리는 콘텐츠는 정해져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콘텐츠 댓글 중에서 되게 약간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까지도 누가 등장했는데 그 등장한 사람이 입은 옷은 비건이 아닌 거 아니냐. 이 사람 염색했는데 염색한 약은 비건 아닌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제가 맨날 진주처럼 된 그 가짜 진주 목걸이 차고 맨날 탈색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맨날 얘기가 나오고 화장품 얘기 엄청 저희 화장품은 그래도 비건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건 화장품 쓰잖아요. 근데도 화장한 거는 비건 아닌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되게 잘 의외로 나는 오히려 댓글을 보면서 이렇게 잘 아시면서 자기들은 우리한테만 왜 자식이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한테 더 얼만큼 더 뭐 완벽하라는 건지 딴지거는 건지 그리고 제일 황당했던 일화가 떠오르는데 저희가 이제 그 빈티지로 산 소파에 앉아서 찍은 콘텐츠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너무 천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게 빈티지 소파니까 친구가 천을 새로 그 덮어놓고 그 천을 빨아가면서 쓰는 와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소파가 가죽 소파니까 가린 거 아니냐라는 댓글 달린 거예요. 저는 야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한다고? 우리가 비건 채널이어서 가죽 소파를 가려서까지 촬영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놀라웠다는 기억이 나네요.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이 그런 왜 이번에 모 연예인께서 그 환경단체를 위해서 막 광고를 하시는데 골프장에 가서 되게 이슈가 되셨거든요. 근데 그게 한 개인한테 너무 도덕적인 것을 강요하는데 근데 전 사회적으로는 윤리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이 도덕은 없고 그러니까 윤리는 없고 도덕만 있는 사회다. 그래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좀 통찰력 있는 말 같았어요. 우리가 좀 더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한 논의가 아니라 너는 왜 완벽하지 않아? 너는 맞아. 왜 이것이 없어? 라는 그런 말로 계속 깎아내리기 바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엄청 공감했던 인스타툰이 떠오르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을 했을 때 서로 그 생각을 왜 했는지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너 그렇게 말했는데 왜 저렇게 말해? 계속 모순을 짚어내 공격만 하려고 하는? 같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너도 잘난 거 없어. 너도 완벽하지 않고 너도 이거 틀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근데 저희는 뭐라고 하려고 만든 콘텐츠가 아니고 함께 생각해보자. 나도 몰랐던 걸 알게 됐는데 이런 걸 알게 되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나한테 가르치려고 들지 마. 너네도 완벽하지 않아. 이렇게 공격을 하는 어떤 방어기제 같은 반응을 많이 볼 때가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 개인마다 악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텐데 저는 좀 좋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불편하지 않으면 악플도 안 달 거 아니에요. 방어 기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도 뭔가 나한테 마음에 뭔가는 불편하게 하고 이게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 라는 감각이 있으니까 악플을 단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악플 여러분도 관심을 주시는 거다. 저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언젠가는 그 마음에 하나 씨앗 심어져가지고 언젠가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런 걸 수도 있겠네 라고 할 수도 생각해요. 저는 그 페미니즘 때문에 비건이 된 케이스인데 저는 그 정의진 여성학자의 페미니즘의 도전에서 서문쯤에 나왔던 얘기 같은데
페미니스트들에게는 다 모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히 페미니즘이라는 학문 자체가 왜 여성들이 차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여성들은 당연히 차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모순에 마주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바로 페미니즘의 역설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평등하게 나아갈 수 있다를 더 한 단계 얘기해야 하는 게 페미니즘의 역할인 거죠. 그랬을 때 모순은 페미니스트들에게도 페미니즘에게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모순은 페미니스트들의 것이 아니라 세계의 것이다. 그 모순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순된 세계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이었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완벽하게 동물을 위한 사회가 아니고 완벽하게 비거니즘적인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 모순된 요구들 속에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내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한 발자국 이 모순을 더 줄여나가는 것이다. 라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들이 너무 또 힘이 됐었기 때문에 듣는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실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이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도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모두가 비거니즘이나 페미니즘 말고도 그 어떤 선택을 하기로 하거나 다짐을 해도 모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계속 그러니까 다 안 할래의 선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끌어안고 어떻게든 더 해볼래라는 자세가 더 사회를 바꾸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계속 또 고민하게 되는 것은 사실 모든 동물들의 해방을 꿈꾸게 된다면 당연히 인간 내에 있는 해방들도 같이 꿈꿀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비건 음식점에서 노키즈 존을 막 운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휠체어가 이동할 수 없는 좀 불편한 곳이라던가 그런 곳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신경 쓰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사실 노키즈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추천하지 않고 있고 확인한 결과 노키즈존이었다 하면은 사실 추천하거나 얘기하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비건 땡땡이라고 소개해도 되는 걸까라는 걱정이 있고 접근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초에 사회 구조상 많은 건물들이 너무 어렵게 지어졌기 때문에 접근 가능성 너무 좋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같이 기재를 하자라는 식으로 맛집 추천을 한다거나 할 때 웬만하면 같이 기재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가능하면은 1층에 있거나 편한 곳 위주로 추천을 하려고 좀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저희끼리도 계속 얘기하는 게 비건들이 굉장히 신경 쓰고 사는 게 많은데 이런 동물 해방이라는 게 우리 모두의 해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혐오적인 이슈가 있었는지 혹은 그 오너나 직원이나 혐오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는지 이게 비건 혐오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에 대해서 노인 혐오, 장애인 혐오, 여성 혐오를 통틀어서 여성 혐오를 한 오너가 만든 비건 브랜드 같은 경우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고민도 되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근데 그 비건으로 만들었고 비건들이 즐길 수 있는 거고 비건 세상에 기여하는 거면은 소비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저도 스스로 많이 물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그 누구를 놓고 가는 어떤 운동? 그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그냥 흐린 눈 하고 여기까지는 그냥 타협하자라고 하면서 가는 운동이 정말 우리가 지속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계속 드는 점이 있어서 좀 계속 저도 잘 싸우는 것 같아요. 어떤 면으로는 다 같이 잘 빠르게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다라는 마음과 동시에 또 어떤 측면에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있다라는 어떤 감각들을 가지고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콘텐츠를 만들거나 혹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할 때마다 계속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또 실패를 하는 것이고 저희도 모든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고 보니 알고 보니 여기 이슈가 있었네? 그럼 또 실패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바라는 그런 더 나은 소비를 하는 거 있어서 근데 되게 많은 무수한 실패를 하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또 해보자, 또 생각해보자 이렇게 한 태도가 비건들을 좀 강력하게 강한 멘탈로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저는 또 생각난 게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비건 제빵
빵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빵 브랜드는 막 그릭 요거트랑 같이 배치해서 다이어트 식단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쨌든 육식이랑 같이 이렇게 전식을 같이 하는데 그들의 모습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레시피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 사장님 되게 인기 많고 막 좋아요랑 이런 거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런 것들은 또 지적 안 한다? 근데 정말 접근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인기 많다는 빵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요거트가 유명해졌다가 빵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아니에요, 기억이 안 아니에요. 나. 반대인가? 요거트를 빵? 안 하세요. 요거트를 안 하는데 그냥 우리 빵이랑 같이 먹으라고? 예를 다른 들면은 데랑 헷갈렸나 보다. 예를 들면 스타 땡땡에 있는 뭐 어떤 그릭 요거트랑 아니면 어떤 샐러드랑 우리 빵 같이 먹으면 몇 칼로리 다이어트 식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제가 떠올린 것은 요거트로 유명해졌다가 비건 요거트도 같이 팔고 비건 그래놀라도 같이 팔아서 인기가 있는 곳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긴가 했는데 다른 곳이었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동물성 성분의 음식과 비건을 같이 팔 때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 사람들이 비건 지향인인 것인가 다른 문제일 수 있고. 근데 보면 또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논비건들한테 비건을 먹이면 좋지. 다 같이 소비하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냥 논비건들에게 이렇게 쉽게 다가가고 비건들만 타겟 안 해가지고 그 성공하면은 더 좋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들은 그런 생각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까지 보면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저도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게 방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 좀 자기 핑계같이 느낄 수 있겠지만 내가 왜 논비건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호두과자 하나 주면 내가 먹냐면은 나도 비건 빵을 엄청 가져갈 때 같이 먹이거든요. 내가 준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면 나도 그 사람들이 준 음식을 가끔은 먹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약간 사실 비건들의 꿈은 비건들만 비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비건이 아닌 분들도 육식이나 동물성 성분 대신에 좀 비건 지향을 조금이라도 같이 하는 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비건들이 진짜 고민도 많고 불명한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얘기한 다양한 이제 지금 동물 해방을 위해서 비인간 동물뿐 아니라 인간 동물들이 반차별 착취에도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위의 비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새벽 배송 안 쓰는 분 되게 많고 그리고 노동 이슈 있는 배달하는 플랫폼들 안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건 또 많이들 불매하시는 건데 노동 이슈 있었던 빵 브랜드 아주 국내에 엄청 큰 현금 장사하는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빵도 원래도 비건이 많이 없어서 비건들이 안 먹긴 하는데 그래도 있긴 있거든요. 가서 보면은 완벽한 비건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알러지 표시 성분에 대두밀만 써 있는 빵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예 소비를 하지 않는. 저희 동네는 빵집 없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비건들이 저희들만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비건이 아닌 분들 그리고 모든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들이 다 차별받거나 착취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소비로 이걸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는 건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비웃거나 뭔가 완벽하지 않으면서 막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얘기하는 분들 보면은 그냥 그럼 다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좀 나이브한 생각이지만 그럼 다 같이 해주시면 되잖아요. 저희만 하는 게 힘들면은 그럼 저희가 만약에 탈색하는 거 힘들면 비건 탈색약 보내주시던지 비건 염색약 보내주시던지 정보를 주시던지 근데 이미 비건 염색약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염색약이 비건이 아닌 거 알 정도면은 비건 염색약이 있는 것도 검색하면 금방 나오실 텐데도 이제 그런 트집을 잡으시는 거 볼 때마다 사실 그게 정말 건강한 논의인가 같이 좋은 거 더 소비하고 안 좋은 건 불매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도덕만 있고 윤리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다시 떠오르고요. 저는 그런 생각은 사실 또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보면은 수지로염까지 가더라고요. 제 탈색한 머리를 보고 물을 많이 쓴다. 그것도 그렇고 탈색한 물이 되게 안 좋으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쓰는 샴푸랑 린스는 그렇게 수지로염이 안 시킬까요? 탈색약만 수지로염을 시키나요? 그런 거 서로 따지다 보면은 저는 그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비건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 아무리 뭔가 불매하고 더 나은 세상을 바란다고 해도 완벽한 소비자가 될 수도 없는 거거든요. 다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거기 들어가 있는 반도체 만드느라 누군가는 힘들었을 것이고 고릴라는 죽어갔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고릴라는 죽어갔을 것이고 노동 문제 아직 해결 안 된 노동 문제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 지금 얘기할 수 없지만 가장 큰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도 거기 노동자 돌아가신 분들 부모님들은 그 앞에서 시위하세요.
근데 그런 문제를 차치하고 다들 그냥 구매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모르고 구매하는 걸 알고 구매하는 태도가 다를 뿐이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어서 오히려 힘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런 거 연결해서 저는 또 그런 고민도 들었어요. 사실 이건 비건 먼지의 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제가 비건 먼지를 해오면서 느낀 이야기 썰일 수도 있는데, 이야기? 사건? 사고일 수도 있는데, 비건 먼지를 되게 오래 봐온 구독자라면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은 저희가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올 때 출연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도 사실 출연자에 대한 이슈도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출연자들이 우선 당연히 기본적으로 저희는 비건 지향인들을 출연시키고 있고, 그랬을 때 내부적으로도 그런 비건 지향이 아닌 분들도 출연시키는 콘텐츠가 계속 나와요. 아이디어가. 예를 들면은 막 악플 달리다 보면은 악플 단 사람 같이 불러서 얘기해보면 안 돼? 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주변에 비건 친화적인 논비건 친구들 같이 나와서 비건 음식을 먹어보고 리뷰해보는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아니면 정말 맞다이를 뜨는 막 축산업자인 비건이 아닌 분과 뭐 농사를 짓는 비건인 분 같이 대화해보는 막 이런 거를 해보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늘 고민이 되거든요. 그런 콘텐츠를 했을 때 나중에 혹시 우리 채널 출연한 논비건인 분이 막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혹은 나중에 내려달라 영상을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구독자분들과 논비건 분이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이런 엄청 많은 리스크를 저희는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비건 지향이라고 할지라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주거나 뭐 정말 폭력을 저지르거나 아니면은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저희는 그럴 수도 있죠. 심지어 비건 지향이었다가 비건이 아니게 될 수도 있죠. 맞아요. 먼 미래에. 네,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까지 어디까지 고려를 하고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지가 항상 관건이었고, 실제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저희 오랫동안 구독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을 한 20개 정도, 20몇 개, 30개 가까이 내린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근데 그런 출연자 이슈였고, 근데 우리가 이제 출연자를 고를 때 막 엄청난 검증을 해서 데려올 수 없잖아요. 비건이고 비건 커뮤니티 있으니까 믿고 같이 출연했던 것인데, 근데 그런 경우에도 근데 좀 저희는 명확하게 피해자 중심주의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영상으로 남아있는 게 피해자한테 불편하다면 내리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었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콘텐츠를 여러분에게 혹은 비건을 하기 쉬운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저번 주에는 비건들의 불매 얘기하면서 비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엄청 쉽다라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한 칸 더 들어가 보면 만드는 저희들도 되게 어려움과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셨을 것 같고, 그렇게 좀 무해하게 불편하지 않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제작하는 우리들이 정말 온갖 애를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괜히. 아마 그리고 비건이 아니신 분들도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이나 뭐 자기 신념에 따라 사시는 분들 모두 공감하시는 바가 있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많이 공감 얻어가시고 위로나 힘을 얻어가시면 좋겠다는 마음도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건들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봤는데요. 팟캐스트 팟빵에서 보고 계신 분들, 혹시 비건 지향하시는 분들은 나도 이런 비건 실패해봤다 이런 얘기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회 읽어드릴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원하시는 주제나 감상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댓글이 안 달려서 속상해요.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리고 비건 먼지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도 만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디톡스 하우스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저희 예능편 진짜 뒤집어지게 재밌거든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비건먼지와의 협업과 광고 문의하실 분들은 비건먼지 인스타그램 DM 또는 piart33@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니까요.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월요일 저녁 10시에 마포 FM 팟빵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안녕.